알파고의 시대, 진정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시대적 물음의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40여 년 전 이러한 질문을 먼저 깊이 고민하고 이를 은하철도 999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각인시킨 작가 마츠모토 레이지. 마츠모토 레이지는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살아있는 신화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은하철도 999를 포함하여 우주전함 야마토, 캡틴 하로, 천년여왕 등 수많은 명작 만화를 창조해낸 예술가입니다. 그런 그가 은하철도 999 탄생 4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떠올라 가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서울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더슨트는 없었지만 오디오 가이드가 있었는데요. 은하철도 999의 메탈력의 성우 송도영 씨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었고 덕분에 아주 생생한 가이드와 함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내부 사진 촬영은 금지라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을 웹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입장하자마자 작가의 바이오그래피가 소개됩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마츠모토 레이지는 1938년 후쿠오카에서 출생합니다. 어렸을 적 동생과 함께 우주와 기계 분야의 꿈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훗날 형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은하철도 999를 그려낸 등 세기의 작가로, 동생은 와세다 대학 대학원 교수로 우주비행 설계사가 되어 로켓을 쏘아 올리며 그 꿈을 실현시킵니다. 마츠모토 레이지는 동생 스스무를 주인공으로 한 우주전함 야마토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던 마츠모토 레이지는 중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그려 학비와 용돈을 충당하였습니다. 기계설계, 항공우주 분야 등에 관심이 많았으나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뒤 동경으로 상경, 만화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마츠모토 레이지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마츠모토 아키라로서 데뷔 이후 본명을 사용해 오다가 1965년부터 마츠모토 레이지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이지의 레이는 영원을 의미하고 지는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사나이를 의미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그의 격언과 팬네임이 잘 어울립니다. 1971년 사나이 오이동을 연재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린 사나이 오이동에 대한 이야기로 가난한 청년의 생활 이야기를 친절하고도 소탈하게 그려냅니다. 작품 속 캐릭터는 자주 속옷만 입은 채 등장하고 남자들만의 말 못할 전염병에 대해 다룹니다. 그에 대한 치료 방법까지 알려줘 가난한 청년들의 큰 어려움을 덜어준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작가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 대망의 은하철도 999를 연재하게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기계인간들이 부와 권력을 차지한 반면 인간의 몸을 유지한 정상적인 인간들은 빈민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지구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철이는 아름다운 엄마와 단둘이 사는 모자 가정이었으나 인간 사냥을 취미로 하는 기계 백작에 의해 엄마를 잃게 됩니다. 정신을 잃은 철이를 메텔이 구해주게 되고 메텔은 철이에게 함께 여행을 하자며 안드로메다행 전기권까지 건네줍니다. 메텔에게 총을 빌려 복수를 마친 뒤 무료로 기계 몸을 얻을 수 있다는 안드로메다의 어느 별로 가기 위해 메텔과 함께 은하초특급 9995의 몸을 싣고 지구를 뒤로 한 채 우주여행을 하는 작품으로 매 화마다 9995호가 방문한 행성의 극단적 특수성을 부각해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건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화 분량의 원고를 전시했는데요. 만화가의 직필 원고는 작품의 제작 과정의 리얼리티, 현실감과 작품의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한국에 공개된 원고는 일본에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원고로서 그 특별함이 더해집니다. 은하철도 999는 매번 공개될 때마다 각각의 완결을 가지는 에피소드, 소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는데요. 모두 작가의 세계관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원고로서 단행본 17권의 세인트 엘모의 활용, 19권의 혹성 대아마존 생명의 창가, 20권의 오페라 친구에게 바치는 노래, 이렇게 3편의 원고가 전시실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직필 원고이다 보니 일본어 그대로 전시되고 있었고 밑에 대사를 대략적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두긴 했으나 그림 보고 대사 보고 하면서 읽느라 좀 힘들었었습니다. 일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문제 없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다프트 펑크와 마츠모토 레이지의 합작품인 인터스텔라 5555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츠모토 레이지를 알게 된 계기였는데요. 다프트 펑크의 음악을 찾다 보니 이 뮤직비디오를 알게 되었고, 작가가 마츠모토 레이지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작가가 은하철도 999의 제작자인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전시관 내부에서 이 뮤직비디오를 스크린으로 보여주는데 1시간이 넘는 영화고 저는 여러 번 보았었기 때문에 잠깐 보고 넘어갔었습니다. 시간 나면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다프트 펑크의 음악에 마츠모토 레이지의 애니메이션이라 보는 내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가 그린 수많은 페인팅을 전시하는 섹션이 나옵니다. 이 섹션에서 수많은 메탈 페인팅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작품 이름이 빛 너머로, 여행의 꿈, 고향에서의 출발, 시간 속으로, 영원한 생명, 전설의 시작 등등 시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작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메텔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행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는 은하철도 999 TV판 마지막 화에서 메텔의 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텔은 긴 속눈썹, 반짝이는 눈동자, 날카로운 턱, 금발, 허리를 넘어오는 긴 생머리, 장신, 갸냘픈 몸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메텔 외에도 그가 그린 에메랄더스, 천년여왕, 오로라 공주 등 그의 주요 작품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을 보면 모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판에 넣었다 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작가는 이런 캐릭터만 그릴까? 이에 대한 해답을 이번 전시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한 해답으로 보여드릴 3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쿠스모토 타카코입니다. 쿠스모토 타카코는 일본 개화기 시절의 유명한 여자 의사인데 마츠모토 레이지의 조상부인이 짝사랑했던 여성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성이 죽던 날 마츠모토 레이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훗날 이 여인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메텔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마츠모토 레이지는 타카코의 아름다움을 기억한 나의 조상의 유전자가 나에게 전해져 이 아름다운 여성을 그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안 홀트입니다. 영화 내 청춘의 마리안느에 출연했던 마리안 홀트는 소년 시절 마츠모토 레이지의 이상적인 여성상, 즉 완벽한 여성으로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샤 여왕입니다. 마츠모토 레이지가 이상형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우주전함 야마토의 스타샤 여왕 역시 메텔과 신비스러운 모습이 닮았습니다. 이 외에도 메텔의 모델이 된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인터뷰 때마다 다르고 또 캐릭터를 누구의 모티브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 저는 메텔이 이 작가의 이상형을 투영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은하철도 999에서 999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999호는 C-6기 증기기관차를 모델로 하였지만 우주를 여행하는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바닥에는 수많은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999호의 숫자 999는 천이 되기에 부족한 숫자로 이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철이의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은 레이지 패밀리라는 작품으로 그의 작품 속 캐릭터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실크 스크린 작품입니다. 그림 속엔 은하철도 999의 메탈과 철이, 그리고 철이와 닮은 사나이 오이동, 하록선장 등 그가 구상한 세계, 속칭 레이지버스 안에 존재하는 주인공들을 모두 데려다 놓았습니다. 마츠모토 레이지는 처음에 이 캐릭터들을 개별적으로 그렸으나 어느 순간부터 이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은하철도 999 속에서 캡틴 하록과 에메랄다스 등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작가는 이런 의미로 이 작품을 레이지 가족으로 명명했습니다. 전시 막바지에는 라이트보드를 통해 작가의 대표작을 직접 따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체험관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직접 해보진 못했고 그 대신 라이트보드를 비추는 파일 자체를 사왔습니다. 기념품 샵에는 많은 굿즈들이 있었는데 기념품에 대한 제 생각은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 사서 돈 낭비했다는 후회가 그때 살걸 이라는 후회보다 훨씬 낫다라서 몇 가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샀습니다. 꼭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일본에서도 품절이라 못 산 건 좀 아쉽네요. 이 외에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았고 이 작가에 대해 정말 많이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꼭 가보라고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5월 1일까지가 전시회 마지막이었네요. 정말 많은 볼거리와 상품이 있었던 전시회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정배였습니다.